중간 보고 느낌으로 발표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생각했던 것은 이제 섭동이랑 이제 플럭추에이션을 이용하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자 수준에서는 무작위로 시공간이 변해요. 무작위로 변하는 시공간이 거시 세계에서는 이제 평균화된 시공간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뭐 뉴턴 역학이든 상대성 역학이든 이런 걸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논리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미시 경제학의 양자 현상을 근사하는 활동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안 됐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이제 거래량 축이 있고 이제 가격 축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가격이 형성되는 게 이제 이 매수 그다음에 이 매도 되는 거거든요. 체결이 돼가지고 이 체결 거래량이 발생하고 체결 가격이 나오는 건데, 얘를 이제 거래량 가격 축이지만은 얘를 이제 시간 축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사실상 우리가 보는 그 차트는 이 차트입니다. 이 차트. 시간 가격 그래프. 매수 거래량이 늘어나면은 여기서 체결이 발생해서 여기서 이제 또 가격이 형성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매도 이런 식으로 움직여서 뭐 여기서 이제 또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떤 사이클을 만들거든요, 사실. 근데 시간에 대해서 안 보고 그냥 축에 대해서 보면은 여기서 발생한 지점이 있고 여기서 발생한 지점이 있고 여기서 발생한 지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점들, 그러니까 수익률로 제가 사실 수익률에 대한 분포를 대응시킨 거지만 이제 저는 좀 이해하기 쉽게 이런 식으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이 지점들을 보면은 굉장히 무작위하죠. 그래서 얘네들 이제 브라운 운동에 대응시키려는 활동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대응을 시키면은 결론적으로 이 연력학계의 공리랑 이 시장의 공리가 대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대응이 되면은 연력학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블랙쇼리즈 모형이고 블랙쇼리즈 방정식이고 이런 게 나오는 건데, 여기서 보면은 이런 거죠. 이제 연력학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연력학 제2법칙인 이제 열적 엔트로피 이 공식을 사용하는 거죠. 근데 이게 대응이 되니까 시장, 그러니까 시장에서 정보 엔트로피가 이런 식으로 써지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대응이 되니까 이 시계꼴도 비슷해요. 시계꼴도. 그래서 얘를 이용해 보려고 했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론을 알고 나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사실 유튜브 찍는 것도 이때 생각이 난 건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방송을 하는 순간에,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찍는 순간에 정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차트가 사실은 완전 경쟁 시장이거든요. 모든 정보가 다 경제 주체들이 다 알고 있는 상태를 이제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하는데, 제가 방송을 하는 순간에 저의 투자 전략이나 정보들이 그러니까 투명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 정보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그 논리를 이용해서 또 이론을 전개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그 정보 엔트로피라는 거를 본인이 직접 모델한 거예요, 아니면 원래 있던 모델인 거예요? 정보 엔트로피 공식 정의가 된 거예요, 원래 있는 모델? 네.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논리를 사용하려고 했었죠, 여기까지. 근데 결론적으로 안 됐다라는 거고, 왜 안 됐냐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활동의 실패 이유는 결론적으로 수식적 대응을 했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면은 첫 번째도 이제 양자역학의 수식을 사용하려고 했던 거고, 두 번째도 이제 연력학의 논리를 그 명제 그 다음에 그 수식을 이용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수식으로 대응을 하고 명제로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리고 우리가 물리를 할 때 우리가 풀 수 있는 것만 풀잖아요. 사실 통제 변이는 엄청 거칠게 사용해서 풀 수 있는 것만 풀거든요, 물리는. 그건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근데 거칠게 잡은 그 수식적 대응은 불가능하다. 사실 수식적 대응이라고 하면은 뉴턴이 먼저 떠오르죠. 실제로 투자를 했어요, 뉴턴도. 뉴턴의 매매 일지거든요. 보면은 소액으로 샀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매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의 수익은 냈어요. 근데 뉴턴이 이제 재매수를 합니다. 비싸게 샀죠. 그 다음에 쭉 떨어져가지고 쌀 때 팔았습니다. 그래서 뉴턴이 결론적으로는 투자에서는 저희보다 잘 못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뉴턴이 자꾸 수식적 대응을 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수식적 대응을 했으니까 뉴턴처럼 수식적 대응을 했으니까
우리 이제 기하적 대응을 하자라는 거죠. 기하적 대응. 일단 이런 거죠. 현실에서는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이제 결정론적인 변수를 가진 일반회 이런 게 없다라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거를 해석하면은 이제 수식으로 된 일반회가 없다라는 거죠. 현실에서.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확률적 변수를 가진 서로 독립적인 해수열. 이게 진짜 이게 현실. 그래서 그 해수열끼리 보면 그 해수열, 그러니까 해수열의 그 항들끼리 보면은 독립적이죠. 그것들이 확률적 변수를 가지면서 독립적인데 수열로 봤을 때 의미 없던 것을 이제 기하로 봤을 때는 어떠한 모양을 가질 거고 그 기하가 어떤 특이 지점을 가질 것이다 라는 거죠. 이제 복잡계 연구에서는 그걸 이제 창발적 특성이라고 하는데 복잡계 연구 방법론을 이용해서 이제 기하를 결론적으로 제작을 하려는 거예요. 기하를. 근데 이제 기하를 제작할 때 어쨌든 복잡계 연구 방법론을 이용하니까 복잡계에 대해서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정의를 하면서 이제 기하를 어떤 식으로 제작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일단 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좀 거칠게 분류를 했는데 일단 개를 이제 현실계랑 이제 배위계 이렇게 두 개로 나눴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건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앙상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개를 나눌 때 이런 식으로 거칠게 분류를 하기도 했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어떤 기능 그리고 특징을 기준으로 해서 분류를 한 겁니다. 사실. 그래서 그 개 대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앞으로도 개 대응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따라서 이제 통계를 이용한다라는 것은 이제 개를 관통해서 분석한다. 그래서 개 대응 가능성에 대해서 말한다라는 거고 그러면 개를 도대체 어떤 식으로 대응할 거냐 이용해서 기하적 대응을 한다고 했는데 그 개를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이냐 질문? 뭐 방금 전에 설명하신 앙상블에 대해서도 질문을 좀 네네. 드리고 싶은데 앙상블의 정의가 뭔가 개로 이루어진 집합들이잖아요. 그렇죠. 결국엔 위상 공간을 의미하는 건데 혹시 방금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위상 공간이 어떤 건지.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배위계라는 거랑 위상 공간은 좀 다른 거죠. 사실 제가 배위계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위상 공간이라는 것도 있고 배위 공간이라는 것도 있는데 뭐 해밀토니안 역학에서는 배위 공간 사용하고 뭐 라그랑주 역학에서는 위상 공간을 사용한다 막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배위 공간은 그냥 현실 공간의 반대로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다음에 앙상블에 대해서 제가 엄밀하게 정의를 한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앙상블이 개의 이제 기능적으로 유사한 개의 집합으로 생각을 해서 이제 대응을 시키는 그런 걸로 정의를 하고 제가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사실. 네. 아까 무슨 베이게가 뭐 함수들의 집합 그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은데 함수들의 집합은 아니고 뭐 시간에 따른 뭐 속도 시간이나 그러니까 제가 사용한 거는 현실계의 반대로 반이어로 사용한 거예요. 사실 베이계라는 말은 사실은 제가 만든 단어이긴 하지만 현실계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물리량들에 대한 좌표계를 배위계라고 제가 정의를 하고 사용해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파동 제작에 대한 거고 그 파동 제작을 할 때에 이제 사용되는 논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는 건데 그것을 이제 복잡계 연구 방법론을 이용할 거고 복잡계에 대한 정의를 하면서 이제 파동을 제작하는 논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파동학의 파동이라고 하는 게 그 네. 차트가 움직이는 걸 파동으로 보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아요. 그거를 이 하나하나의 직선을 파동으로 보려는 겁니다. 그럼 뭐 그 움직임에 대한 방정식을 만든다거나 뭐 그런 건가요? 방정식을 만들 수는 없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식화는 불가능하고 기하 자체로만 불려요. 근데 앙상블이 그냥 저는 사용한 단어가 그거예요. 그냥 기능적으로 유사한 개의 집합으로만 네. 사용했습니다. 연력학적으로 사용 안 하고. 저기 공차 기준 이걸 앙상블 저거는 무슨 얘기? 공차는 이제 공통점과 차이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기능적으로 유사한 것들 개의 집합을
이제 앙상블이다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써놓은 겁니다. 아, 그러니까 좌표계는 좌표계끼리, 뭐 현식계는 현식끼리 뭐 이렇게 해서 얘를 나눈 것이 네. 이제 기능적으로 유사한 것들끼리 묶었다. 네, 그래서 다시 그래서 기하적 대응을 한다라는 거고, 제가 이용하는 것은 이제 개의 대응 가능성. 그 앙상블 기능적으로 유사한 특징적으로 유사한 개들끼리의 집합. 그때만 이제 대응을 한다라는 거죠. 그 대응, 그냥 다른 거 몰라도 그냥 그 대응을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이 대응을 하는 이유도 어떤 파동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대응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파동을 만들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파동을 만들 때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은 과거의 개형을 이용해서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어떤 거냐면은 과거에 그냥 쉽게 해서 뭐 이런 형식이 나오면은 무조건 옳을 것이다라는 그런 데이터가 많아. 그래서 이 반복성을 가지고 미래에도 얘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해서 그런 식으로 파동을 제작하고 차트의 추세를 예측하는데, 저는 이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성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경향성을 이용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도박사의 오류나 대표성의 오류로 많이 대표성의 오류라고 하면은 이제 독립된 두 사건 속에서 종속 관계를 찾는 오류, 아니면은 뭐 도박사의 오류 같은 거는 이제 과거의 개형들이 미래에 무조건 반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오류들이 있거든요. 반복성을 생각하지 않고 경향성을 이용하겠다는 겁니다. 그 복잡계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가 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이런 거죠. 그 앞에서 말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사실 그 기능적으로 유사한 것끼리 대응을 시키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내 몸이 만약에 포텐셜 우물이면은 저를 이제 건전지로 근사하고 대응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혹시 반응해 줄 수 있나요? 그 진짜 끄덕끄덕 안 해주시니까 진짜로 이해했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그래서 몸이 건전지는 아니지만은 기능적으로는 포텐셜 우물, 다시 말해서 건전지랑 기능이 유사하니까 나를 이제 건전지로 대응 근사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다들? 약간 좀 반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간단화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만약에 제가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이렇게 밀어요. 미는데 안 밀리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데 안 밀려요. 어떤 힘 때문이든 에너지 때문에 안 밀리겠죠. 그러면은 기능적으로 유사하게 대응을 시키는 거지. 아, 여기에 벽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현실 세계는 없지만은 배위적으로 벽이 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대응하고 근사시킬 수 있다는 거죠. 네. 이 논리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는 결국에는 대응을 잘 시키자라는 건데, 그러니까 어떤 미지의 개념이 있는 거죠. 미지의 개념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개랑 대응이 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개 속의 규칙과 특징을 여기 미지의 개념에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 호가의 수익률 분포를 브라운 운동에 대응시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때 대응이 돼서 연력학계의 규칙과 특징을 여기에다가 적용하자 라고 했던 게 두 번째 활동이었죠. 그쵸? 근데 그 시장 전체를 대응시킨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 부분을 대응시킨 거지. 그쵸? 그래서 제가 하려고 하는 거는 특징을 하나하나씩 대응을 시키자라는 거죠. 역으로. 고개 좀 끄덕거려 주실 수 있어요, 혹시? 네. 그래서 그러니까 복잡계에 대해서 말하느라 막 뜬구름 잡는 소리 같고 물리가 아닌 것 같고 막 그러지만은 뒤에서 다 사용되는 논리고, 사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있는 거죠. 그 차트들. 물론 그 주식 차트 그리고 뭐 코인 차트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공계 차트들, 이런 차트들이
이제 에너지 순환계랑 대응이 된다라면은 이 에너지 순환계의 안전 법칙을 여기에 적용할 수 있다라는, 대응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약간 대응을 시킨다면 이런 식으로 대응을 시킬 수 있겠죠. 그 경제 주체 활동 정도를 그냥 경기가 과열되고 안정되고 침체되는 정도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정도를 이제 운동 에너지에 대응을 시켜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과열될 때는 온도가 높은 거고 안정될 때는 상온이고 침체될 때는 저온인 거죠. 이런 식으로 대응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규칙을 여기에다가 대응을 시킨 거죠 지금. 네. 그래서 이 논리를 이용해서 파동 모델을 제작을 할 겁니다. 네. 가정을 이런 식으로 했어요. 에너지 과열 안정 침체. 결론적으로 이러한 과정으로 파동을 정의를 하는 거죠. 그 차트의 파동이 무조건 이럴 것이다 라는 거죠. 처음에 안정됐다가 안정부터 시작했다가 과열됐다가 안정됐다가 침체됐다가 안정됐다가 또 과열될 것이다. 이러한 사이클을 가질 것이다 라고 제가 가정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한 다음에 이 세부적인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무조건 사인파를 만족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차트가. 그래서 세부적인 것들은 이제 수많은 통계를 이용해서 여기를 이제 보완해 가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렇죠. 차트니까 차트를 제가 미지의 그 통계로 설정을 했으니까 그 차트를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행동 경제학으로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물리로 설명을 해서 결론 물리로도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려는 거고 이런 꼴이 많이 나오거든요. 차트에서 이거 한 번쯤 보셨어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차트가 엄청나게 복잡하잖아요. 차트가 엄청 복잡한데 이런 식으로 차트가 엄청 복잡한데 여기서 많이 나오는 유형이 막 사각형도 있고 뭐 삼각형도 있고 막 이런 개형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개형을 보고 그것이 무조건 반복되는 건 아닌데 경향성은 알 수 있잖아. 뭐 삼각형이면은 무조건 증가한다. 뭐 사각형이면은 뭐 횡보한다. 막 이런 그런 기하들이 있거든요. 좀 특이한 기하들. 네. 그 특이한 기하들 중에서 하나를 가져온 겁니다. 요거. 그래서 그거를 일단은 경제학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뭐냐면은 이렇게 선이 이렇게 삼각형 꼴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설명해 보면 뭐냐면은 이제 10,000원에서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사려는 사람들이 이제 4,000원, 5,000원, 6,000원, 7,000원, 8,000원, 9,000원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상태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심리적으로 봤을 때 그 주식이든 코인이든 그거의 가치가 좀 높아가지고 사려는 사람이 1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4,000원, 5,000원, 6,000원, 7,000원, 8,000원, 9,000원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거의 가치가 높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행동 경제학으로 따지면은 희소성 가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희소성 심리, 그 심리적 가치가 있는 거여서. 근데 보세요, 10,000원에 팔려고 하는데 사려는 사람들이 이렇게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10,000원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9,000원에서 이제 10,000원으로 이제 사려고 하겠죠. 그러면 체결이 10,000원에서 결정이 되겠죠. 그런데 이 팔려는 사람은 이 사람이 10,000원에 사려고 하니까 이제 11,000원으로 가격을 올린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얘를 그리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 이런 심리가 있거든요. 이거는 만연해 있는 심리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행동 경제학으로 해석을 했으니까 물리로 좀 해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억지가 아니라 마음을 열고 생각하면은 이해가 돼요. 사실 억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이런 식으로 있고 그다음에 이제 포텐셜 에너지가 이런 식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교점이면 뭐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운동 에너지가 0이 돼서 전환점이 된다. 이런 것들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점들이 정말 특이한 거죠. 이런 교점들, 그렇죠? 뭐 교점, 뭐 절편, 접점, 극점, 최소 뭐 이런 것들 좀
특이하잖아요. 그 지점들이. 그래서 배우는 거고 수학에서. 맞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결론적으로 이 심리랑 물리가 이런 식으로 대응이 된다. 대응이 된다라는 거죠. 대응이 된다. 근데 이제 대응이 돼가지고 이제 파동을 제작을 할 건데 파동을 제작할 때 이제 사용될 게 이제 프랙탈 또 이용을 할 거여서 프랙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뭐 이런 캔들 이거는 모르셔도 됩니다. 모르셔도 되는데 이거는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뭘 나타낸 거냐면은 뭘 나타냈냐면은 30분 봉에 봉 하나를 나타낸 거거든요. 근데 이거 30분 봉 하나지만은 여기 안에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는 거죠. 만약에 30분 봉이면은 뭐 진짜 7개를 그렸지만 6개라고 치면은 5분 봉 6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5분 봉 6개가 30분 봉 하나를 형성하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은 뭐 이거 개념은 모르셔도 돼요. 근데 이 빨간색 양봉은 증가하는 거니까 위로 윗방향이고 그 다음에 음봉은 떨어지는 그 아랫방향 이 두 가지 방향이 있는 거죠. 그걸 이제 연속적으로 그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프랙탈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쵸? 보면은 그 30분 봉의 증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하면은 여기서 얘를 딱 그려볼게요. 그러면은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했다 이렇게. 근데 이거는 30분 봉 하나를 그린 건데 이 30분 봉도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감소할 때도 있을 테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안에 이런 식으로 또 자기 유사성 그 속에 자기랑 비슷한 게 있다. 그래서 이 봉만 보면은 프랙탈을 가진다는 걸 알 수 있고 단순히 차트만을 그러니까 주식 차트나 코인 차트만을 이 프랙탈을 가지는 게 아니라 프랙탈을 가진 경우는 사실 많잖아요. 이공계 차트상에서. 그래서 제가 지금 발표하는 게 여러분들 꼭 주식을 하지 않더라도 이제 나중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네, 질문하세요. 네. 혹시 전에 방금 말씀하셨던 운동 에너지랑 포텐셜 에너지 관련해서 그런 뭐 레퍼런스가 있다던가 통계적 검증이 된 건가요? 역학적 에너지가 이렇게 있는데 포텐셜 에너지를 이렇게 뚫고 가면은 이 교점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0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이제 경제 시장에 적용한다는 것에서 선행 연구가 있거나 아니면 통계적 검증을 통해서 뭐 T 밸류라든가 이런 검증들이 이루어진 건지 아니면 그냥 그거는 또 아직까지 찾아봐야 할 것 같긴 한데 네. 한 번 정도는 해보지 않았을까요? 물리학자가? 근데 제가 했을 것 같기도 하고 안 했을 것 같기도 한데 그건 한번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확답을 안 드리는 이유가 사실 발표 내용이랑 그렇게 상관성은 없는 거여서. 근데 제가 그래서 발표들이 이제 파동을 제작한 거는 제가 제작한 건 아니지만은 그 접목시킨 파동은 물리학자가 경제시장에 적용한 좀 드문 케이스입니다. 네, 그걸 말씀드립니다. 그냥 질문 막 하세요. 제가 어차피 유튜브는 편집하면 되니까. 혹시 하나만 더 질문 네네. 될까요? 질문하세요. 이제 프랙탈의 네. 정의를 보면은 자기 닮음성도 자기 닮음성이지만 어쨌건 하우스도르프 차원이 실수로 정의하는 거죠. 지금 보여주신 예시에서는 다 정수형 차원만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이걸 정수용 차원 아니 그러니까 기하적 대응을 합시다. 수식적 대응이 아니라. 그래서 이게 네. 그 현대 기하에서 보면 어쨌건 프랙탈로 정의를 하려면 하우스도르프 차원이 네. n이 절수면 안 되는데 지금 보여주신 예시에서는 2차원 값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어쨌든 수식화 시키려고 그렇게 대응을 하는 거지. 저는 기하를 보는 거잖아요. 기하상에서 프랙탈을 보자라는 거지. 그런 식으로 뭐 수학적 공간 그 집합을 가지고 올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좀 정의의 엄밀함이 떨어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냥 너무 엄밀하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보면은 제가 지금 파동을 제작했고 또 만연해 있는 보조지표들이 많지만은 그것들을 완전히 어떤 가격을 예측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지금 그 학우분님께서 저한테 말씀드리고 막 그렇게 엄밀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미래 가격을 완벽하게 예측하자라는 거거든요. 근데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 융통성. 뭐냐면은 저는 다 그러지만은 완벽하게 가격 예측하는 건 없어요. 만약에 어차피 편집하면 되니까 이것도 경제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과거예요. 여기까지가 과거였고 여기가 이제 미래라는 거죠. 미래. 그래서 가격이 얘가 뭐 A 가격이고 A 플러스 1 가격이에요. 그렇게 수식적으로 엄밀하게 하려면은 그렇게 엄밀하게 하는 사람들은 이 A 가격이나 A 플러스 1 가격을 완벽하게 맞춘다라는 거지. 하지만 저는 기하적 대응이고 추세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거 증가라고 할게요. 그래서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더 감소하고 이게 감소하고 하면은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이런 것만 예측하는 거지 이 가격을 완벽하게 예측할 필요는 없어요. 예측할 수도 없고 엄밀하게 한다고 예측이 되는 것도 아니고 수식화 된다고 해가지고 미래 이것들을 예측한다? 그럼 이미 나왔습니다 사실. 근데 저가 하는 거는 뉴턴처럼 그리고 사부모님처럼 수식적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기하적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하는 게 아니라 경향성 그리고 융통성 그리고 이렇게 나올 것이다라고 확률적으로 예상을 하는 거지 완벽하게 맞추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엄밀함이 필요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럴 것이다. 약간 얘 이 가격을 완벽하게 못 맞추지만 얘는 떨어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 그 정도만 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게 좀 더 현실적인 거고. 맞죠? 답변이 되죠. 그렇죠. 그럼 이제 나중에 이런 패턴들이 통계적으로 좀 유의미한 건가요? 이제 실제 시장을 설명을 할 때. 실제 시장 그리고 제가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프랙탈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고 제가 이제 프랙탈이랑 안정 법칙으로 이제 파동을 제작할 거거든요. 근데 안정이 주식 시장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잖아요. 에너지도 과열됐다가 안정됐다가 침체됐다가 안정됐다가 이러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파동을 제작한 거는 에너지든 뭐 시장이든 다 된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꼭 차트를 안 하시더라도 이공계 차트에도 적용해보고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네. 질문 드리자면 네네네. 아까 하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상한가 뭐 이렇게 네. 움직이는데 네. 그거를 포텐셜 에너지, 운동 에너지 이렇게 역학적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대응시키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그냥 예시를 든 건가요? 예시를 든 거고 네. 예시를 든 거긴 한데 이거를 좀 에너지로도 설명을 할 수 있죠 사실. 그게 그러니까 왜 역학적- 에너지? 그러니까 어떤 논리적 뭐 대충 네네. 이유가 필요하잖아요. 네. 보시면은 얘는 안정돼 있죠. 그러니까 제가 뭐랑 연결시켰냐면 어차피 이건 편집하면 되니까 그 과열 정도 그러니까 경기의 과열 정도 과열 안정 침체 이렇게 있죠. 이거 예시를 든 거고 경제학이어서 제가 좀 더 깊게 안 한 건데 과열됐다라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그 경제 주체들 간의 거래량이 많고 가격도 막 엄청 높고 내리고 엄청 높고 내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것들 막 엄청 막 정의할 수는 없어요. 뭐 경기가 과열돼 있다를 한 문장으로 설명해라 그런 건 없잖아요 사실. 거래량이 엄청 그 변동성이 크고 또 거래량이 많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경기가 과열돼 있고 안정돼 있고 침체돼 있고인데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지. 경제 주체들끼리의 상호작용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이런 식으로. 네, 그렇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많으면은 연력학에서 따지면 얘네들이 엄청나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많이. 그 온도가 높은 거잖아요. 운동 에너지가 높으니까. 그걸로 설명을 드린 건데 그래서 과열되어 있다는 것은 온도가 높다. 안정되는 건 상온이다. 침체되는 건 저온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린 거고 자 여기서 보면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린 거고 여기가 이제 얘네들이 엄청나게 강한 매도벽이라는 거죠. 매도벽. 그 다음에 얘네들이 점점 올라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올라오고 있다가 여기를 뚫고 지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런 통계가 많으니까. 근데 물리로 설명하면은 얘네들이 엄청나게 과격하게 이렇게 올라오니까 결론적으로 여기를 뚫고 위로 올라갈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을 드린 거죠. 이런 꼴이 많으니까. 단순히 얘도 아니고 이런 꼴도 있는데 이런 꼴도 있어요. 얘는 이제 안정돼 있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뚫고 지나가서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네. 그럼 그냥 이 차트의 형태가 뭐 역학적 에너지가 보통 일정하고 저것도 일정하니까 이 거점 에너지로 부르는. 네, 뭐, 그런 식으로 네. 대응을 시켜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질문을 그게 해주세요. 네. 그냥 비유 같은 걸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그러면? 아니면 정말로 사실- 그게 둘이 그렇게 관계가 있다는 얘기는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발표를 너무 못했던 게 뭐냐면은 그 대응이라는 거 있잖아요. 대응이라는 거를 제가 잘 설명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유사하면은 무조건 대응이 된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제가 사실은 건전지랑 그 포텐셜 우물 그거의 관계를 말씀드린 거거든요. 사실. 근데 무조건 대응이 되는 건 아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설명을 할 때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사실 보면은 대응을 엄밀하게 수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설명이 가능하기만 하면은 이용하자라는 거고. 그러니까 완벽하게 시도를 해보자. 네, 시도를 해보자라는 거고. 근데 어느 정도 얼추 맞잖아요. 얼추 그럴 것 같잖아요, 사실. 그렇죠? 사실 그 이공계 차트의 그 노이즈들도 어떻게 뭐 그 보정을 어떻게 하냐도 사실은 얼추 맞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사실. 엄밀하게 그 규칙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근사를 시키는 것도 사실은 엄밀하지 않잖아요. 사실 그렇게 따지면 어느 정도 이럴 것 같다라는 거죠. 계속 진행할까요? 재밌으시죠? 그래도 제가 처음에 말을 좀 잘못해서 그랬는데, 네, 그래도 좀, 네, 편집하면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말씀드린 건 이제 프랙탈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프랙탈. 네, 프랙탈. 그래서 프랙탈과 안정 법칙을 이용해서 파동을 제작하자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제작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제작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재밌죠? 제가 말을 처음에 못해가지고 떨려서 저도 사실 다 아는 분들인데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좀 이해 좀 부탁드려요. 그러니까 자 이제 프랙탈 안정 법칙 이용해서 한번 그려보자. 이제 파원이 있다라는 거죠. 파원. 그러니까 파원이 있어서 자 그것도 너무 엄밀하게 하지 말고 기하적으로 대응시켜서 이럴 것이다라는 것을 약간 융통성 있게 하자라는 거죠. 근데 파원이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하죠. 처음에 나타나는 건 감소하는 것도 똑같이 그리면 돼요. 역으로 이런 식으로 증가하다가 살짝 조정 단계를 거칠 겁니다. 왜냐하면 안정되려고 할 테니까. 그쵸? 그러다가 피크를 처음에 찍는 거죠. 피크를 찍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피크 찍은 것도 이게 가장 큰 길이입니다. 가장 큰 길이고 얘도 이제 조정을 한다는 거죠. 조정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상승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상승은 이제 하락으로 갈 때의 상승.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하락을 하는 거죠. 하락. 처음에 이제 하락을 했다가 이제 살짝 내부 조정을 거치고 마지막 큰 하락을 가진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실 안정법칙 사용했고 안정법칙 어떤 식으로 사용했어요? 처음에 파원이 있어서 증가하다가 여기서 조정을 거치죠. 조정. 그러니까 살짝 감소하는 구간. 잠깐 쉬는 구간. 안정하려고 하니까. 그 다음에 가장 큰 파동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안정을 살짝 했다가 얘는 이제 하락으로 가기 전에 마지막 상승. 그 다음에 실제 하락했다가 살짝 상승했다가 마지막 큰 하락이 있다. 이런 거죠. 네. 감소하는 것도 그려볼까요? 감소하는 것도 이런 식으로 그리면 돼요. 감소하는 것도 처음에 파원이 여기 있죠. 처음에 파원이 있어가지고 감소하는 방향으로 파원이 시작했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살짝 감소하죠. 처음에는. 그러다가 안정 법칙에 의해서 살짝 올라가겠죠. 내려가다가 올라가겠죠. 그러다가 가장 큰 하락이 있고 그 다음에 안정 법칙에 의해서 살짝 또 증가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상승으로 가는 마지막 하락이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상승하는 거.
상승 살짝 하고 안정하려고 하니까 살짝 감소하고 마지막 엄청나게 큰 상승이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제가 프랙탈과 안정 법칙을 이용해서 좀 그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트가 어떤 하락과 상승을 하면 그걸 거기에 대응해서 이제 반대 방향으로 가는 어느 정도 뭐 네, 그런 일치하지 조정 않겠지만 단계가 있을 조정이 것이다. 계속 그렇죠. 있어야 한다. 하락을 했다가 살짝 증가하는 부분이 있고 엄청 큰 하락이 있다가 살짝 증가했다가 마지막 하락 이런 단계가 있을 것이다. 그걸로 해석을 하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파원이 있고 그 파원에서 처음에 상승하는 게 있을 거고 상승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죠. 그 다음에 이제 안정 법칙에서 떨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프랙탈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프랙탈. 그래서 처음에는 아까 전에 제가 그렸던 것처럼 똑같이 그려볼게요. 상승하는 데서 똑같이 상승하는 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살짝 조정하고 엄청 큰 상승이 있고 그 다음에 살짝 조정했다가 하락으로 가는 마지막 상승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네, 얘도 똑같이 그리면은 이제 하락에서도 살짝 하락했다가 안정법칙에 의해서 살짝 증가했다가 하락으로 가는 엄청 큰 이런 게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있는 거죠. 좀 사용한 거죠. 프랙탈을. 그래서 얘를 좀 보면은 얘도 이것도 이렇게 보면 이것도 상승이잖아요. 상승이잖아요. 그래서 얘도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다는 거죠. 네, 얘 떼서 볼게요. 얘 떼서 보면 이건데 얘도 상승했다가 살짝 감소했다가 상승 엄청 크게 했다가 살짝 감소했다가 이 하락으로 가는 마지막 상승이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프랙탈을 이런 식으로 그린 거죠. 그러니까 상승장과 하락장도 그것도 이제 결국 안정작용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이 그냥 처음에 그린 이것도요? 네. 처음에 이렇게 크게 그린 거야? 네. 이것도 안정을 사용한 거죠. 처음에 증가했다가 소폭 이렇게 감소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이게 이제 뭐 안정이라고 따지면은 이 안정이 처음에는 멀어졌다가 이제 가까워지려고 한다는 거죠. 큰 것도 안정 법칙이 적용되고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나눈 것들도 프랙탈로 그린 것들도 안정 법칙이 성립할 것이다라고 해서 그린 거죠. 네.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 질문을 좀 적게 받을게요. 자, 그래서 이걸 좀 그린 거고, 그래서 얘를 실제로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실제로 된다라는 거. 이거를 사실을 보여주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네, 회장님 시간 좀 너무 되지 않아요? 네, 10분까지.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보세요. 자, 볼게요. 자, 아무거나 찍을게요. 아무거나. 보면은 처음에 그 상승하는 걸로 여기서 이렇게 찍는 거죠. 그냥 아무렇게나 그리겠습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그렇죠? 상승한 거를 여기 살짝 상승했다가 여기 잘 보이시나요 혹시? 이걸로. 다들 혹시 바쁘신가요 혹시? 시간 좀 오버돼도 되나요? 아니 저희 종강체육 때문에 7시 10분까지 해야 돼요. 30분까지 예약을 해놔가지고. 30분? 네. 자, 그릴게요. 여기서 보이실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그려볼게요. 그냥 아무 시간대나 잡았습니다. 30분 보고 지금 30분을 나타낸 거고, 그래서 여기 이런 식으로 상승 추세 있고 하락 추세 이런 식으로 그린 거죠. 처음에 얘를 그린 거예요. 얘를 그리고 얘가 나타나는지 볼 겁니다. 실제로 얘가 나타나는지 볼 거고, 그래서 30분봉에서 가장 큰 추세상에서 본 거고, 그러면 이제 15분봉에서 한번 보자라는 거죠. 실제로 되는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드린 그 모형이 실제로 현실에도 적용이 되는지를 보여드리려는 겁니다. 여기 있죠? 이게 30분을 그린 거거든요. 여기서 똑같이 저 모양이 나오는지 한번 보일게요. 보면은 살짝 다 안 보이실 텐데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그러다가 그냥 막 그릴게요. 일단은 시간이 없으니까
뭐 이걸 선택하는 것도 여러분들 자유긴 한데 제가 자 이렇게 그려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 그 개연성이 보이죠? 물론 이 비율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죠? 그려지는 게 보이죠? 어느 정도 얼추 맞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 제가 그래서 저 진짜 현실에서 보여드린 겁니다. 시간만 더 있으면은 뭐 다른 시간대도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그리고 막 선택한 거잖아요. 근데 처음에 이 추세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진짜 큰 폭 증가했고 그 다음에 떨어지는 거 똑같이 보이시죠? 네, 거짓말 아니죠? 네. 거짓말 아닌데. 자, 그래서 이 15분봉을 본 거고 10분봉도 5분봉도 다 프랙탈이 적용이 된다 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좀 없긴 한데 이 파동 개수의 규칙성으로 제가 지금까지 한 건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거는 엄밀하게 수학적으로 대응시킨 게 아니에요. 그 하부분이 질문해 주신 것처럼 답변을 제가 드린 것처럼 엄밀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기하적으로 대응을 하자라는 거죠. 근데 현실로 보니까 얼추 맞아요 그게. 그쵸? 근데 지금 제가 한 거는 엄청 큰 파동을 지금 살짝 보여드린 거고, 얘를 실제로 차트에 이용하려면은 이 사이에도 엄청나게 프랙탈이 있을 거고, 프랙탈이 이 모형이겠지만은 이 떨어지는 이 폭도 다를 거 아니에요 차트에서는. 그래서 그 규칙성을 지금 좀 빠르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규칙성에 대해서. 사실 네 얘인데 이거는요 보면은 처음에 상승 추세가 있었고 얘가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진다라고 했죠. 그렇죠? 상승 추세 보니까 처음에 이거잖아요. 상승 추세가. 그래서 상승 파동이 하나 있고 하나 있는 거죠. 이렇게. 얘 더하니까 2가 나오죠.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그렸던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쵸? 이제 5개 있는 거. 여기 떨어질 때 3개 있어가지고 여기도 3개 있죠. 그 다음에 그래서 더하면 8개 나오고, 이 5개를 나누면은 5, 3, 5, 3, 5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가 다 더하면 21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 3도 5, 3, 5로 이렇게 나눌 수 있거든요. 얘 다 더하면 13이 나와요. 그 다음에 21이랑 13을 더하면 34가 나와요. 그 아래도 있는데,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피보나치 수열을 만족하거든요. 특이하게도. 네. 그래서 봅시다. 네, 이 개수 세는 거는 보여드렸고, 이런 식으로 피보나치 수열을 만족한다는 거죠. 아까 전에 1, 1, 2 보시면 1이랑 2 더해서 1이랑 2 더해서 3 나오고 2랑 3 더해서 5 나오고, 이 피보나치가 만족이 된다는 거죠. 이 파동이.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는 이 추세 잡는 건 알았고, 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떨어질지를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뭐 여기 나오죠. 여기서 이제 뭐 피보나치 수열이 나타낸 거고, 이 세 번째가 중요한데 이제 황금 비율이라고 해가지고 피보나치 비율이거든요 얘가. 그래서 뭐 1.618, 그 다음에 차 1에 대한 여번이 이제 0.618, 합 2에 대한 보수가 0.382. 그래서 이 숫자들이 좀 중요한 숫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폭을 나타낼 때 얼마만큼 떨어지는지를 이 숫자들을 곱해가지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더 하려고 했는데, 똑같이 처음에 이 큰 추세를 그린 거고, 이제 피보나치 비율을 이용해서 얘가 얼마만큼 떨어질지를 가늠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그리면 좋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처음에 여기 파원이 있는데 큰 추세 뭐 그런 건 똑같죠. 근데 이제 파원이 있는데 얘가 이제 증가했다가 이제 감소할 때 걔도 시간 살짝 오버되더라도
직접 그리면서 여기 페이지까지만 드릴게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파원이 있고 1번 파동입니다. 1번 파동 있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38.2 그리고 61.8 그 숫자들 있죠? 그 숫자의 비율을 곱한 만큼 얘가 떨어진다라는 거죠. 2번 여기 떨어지든 여기 떨어지든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반등을 한다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근데 그 반등하는 것도 이번에 가는 게 이번에 3번이잖아요. 3번이 이제 원래는 1.618에 1번 파의 길이에 1.618 얘의 길이에 1.618배를 한 만큼 3이 이렇게 올라가요. 실제로. 네. 통계에 의해서. 그 다음에 반등을 할 때도 이 3파의 38.2%만큼 4번이 내려가고 이게 기준인 거죠. 기준. 그 다음에 다시 5파로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지. 근데 이 5파도 이 1파랑 길이가 약간 비슷하게 올라가고 이 4파도 2파랑 길이가 약간 비슷하게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추세는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어요. 추세는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는데 구체적인 것들은 저렇게 피보나치 비율 이용해가지고 더 정확하게 그릴 수 있다는 거죠.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발표를 제대로 준비를 많이 했는데 떨려서 좀 실수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근데 지금 여기까지밖에 못하는 게 좀 아쉬운데 사실은 그래서 향후 계획만 말씀드리고 사실은 제가 오늘 발표 제대로 못했잖아요 사실. 그래서 중간 발표 형식으로 준비했고 이제 창립제 때 발표를 할 거거든요. 제가 아니더라도 이제 세미나 팀에서. 그래서 제가 할 건 뭐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정확한 이 구체적인 파동을 만들어 놨으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형성될지 얘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 유튜브 찍는 것도 사실은 얘를 좀 더 연구해 보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세미나에 만약에 관심이 있다면은 같이 들어오셔서 연구를 같이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이거는 이제 기하적으로 차트를 분석한 거고, 이런 특이 지점들 있잖아요. 뭐 아까 전에 교점이든 뭐든 그러한 특이 지점들. 뭐 만약에 이것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얘가 뭐 1파에 뭐 61.8% 이 아래로는 제대로 많이 안 내려가요. 현실에서. 근데 내려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현실에서. 그럼 그 지점은 굉장히 특이하고 그 지점에서 이벤트가 발생했다라는 거죠. 이벤트. 그래서 그때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거를 이제 기업 분석을 하면서 취업에 도움될 만한 그런 활동들을 같이 하자라는 겁니다. 사실. 네, 그래서 여기까지만 딱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유튜브 제가 할 건데 제가 오늘 발표 잘 못했어도 구독 한 번만 해주세요.